CJ 드럼이요. 다 끄고 다 하고 숙제 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 수학 별로 재미도 없고 그냥 평균 수준으로. 그럼 이 생각을 좀 없애주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원인을 알아야 없애잖아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수학을 알려줄게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멘토들을 만나봤고 이 멘토들이 전해준 다양한 수학 비법들도 이제 제법 차였는데요. 그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 몇 가지를 골라보니까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것, 또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수학을 알려줄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비법을 알게 될 텐데 이리 씨가 오늘도 할 얘기가 좀 많아 보이네요. 네. 근데 그 전에 오늘도 저희 옆에 정유빈 선생님이 또 나와주셨어요. 양보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세식쌤께서 한 번 더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청일점으로서 그렇죠. 아주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확실히 좀 끼어 들어갈게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문득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수학 공부 비법들을 제가 알려드린 건 아니고 많은 멘토분들이 저도 지금 알려줬는데 굉장히 거슬렸어요. 네. 그래서 네. 알려줬는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맞아요. 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문득이 아니라 늘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시도해 봤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봤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기밀이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 멘토를 초대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뇌과학을요? 네, 그래서 효과 만점의 이 수학 공부 방법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정말 수학 비법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또 알게 된다면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불러볼게요. 수학을 알려줄게. 수학 공부법이 뇌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수학 공부 방법을 뇌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영원 씨.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뇌생남. 감사합니다. 나는 눈생남. 눈이 섹시한 남자. 눈이 아주 섹시한 남자. 엄청난 만남인데. 근데 이 뇌과학을 일반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는 뇌인지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기억은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해서 광유전학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연구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고급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막 뇌가 아프네요. 확실히 그 뇌과학자가 봐. 나의 뇌에 영향을 많이 미치네. 근데 딱 들어보면은 이 뇌과학과 이 수학은 왠지 그 연관성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혹시 이리 씨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아바타 재밌게 봤죠. 그쵸. 그 네. 아바타에서도 뇌과학 기술이 쓰여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 BCI 기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뇌의 신호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구현한 기술이에요. 네, 현재는 의료 목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로봇팔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도록 또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미분이나 통계도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뇌과학과 수학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밀접한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우리 그 수학 친구들이 이제 그 가끔 사연 보내준 거 보면은 뇌과학자가 저의 꿈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영원 씨도 왠지 그 어렸을 때부터 뇌과학자가 장래 희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촉이 맞았나요? 네.
정확합니다. 아, 맞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신경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것들을 메모했던 습관이 많았었는데 그 메모를 쭉 한번 보니까 뇌인지 과학 영역에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와, 그 약간 좀 소름 돋는 얘기 아닌가요? 나중에 커서 봤더니, 어렸을 때도 내가 뇌 관련된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와. 그럼 혹시 그 수학 관련된 내용도 좀 메모에 있었나요? 아, 수학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 그 당시에는 좀 수학을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네. 부담스러운 애예요, 그 친구는.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수학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수학 숙제가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못 해간 경우도 많았고 또 공부를 나름 한다고 독서실을 끊었는데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냥 휴식만 취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남네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막 초반에 막 뇌생남이라고 하고 뭐 뇌과학 이야기 막 멋있게 해주셨던 분하고 전혀 연결성이 1도 안 되거든요. 제 뇌가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제가 사실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교육과정도 새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지금 다시 봤을 때 제가 했던 수학 공부법이 뇌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다 같이 이제 저의 수학 공부 방법을 뇌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엄청 대박이네요, 오늘. 특집이네, 완전히. 이런 엄청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재수도 하고, 그죠? 수능 시험을 다시 보기까지 해가면서까지 알아낸 그 놀라운 수학 공부법하고 과학적 분석 결과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그러면 알려주시죠. 바로 첫 번째, 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새로운 개념을 맞닥뜨렸을 때 좀 겁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 뉴런 사이의 연결이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기 때문에 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날 때 오히려 더 뇌는 더 활성화가 된다. 그 새로운 걸 공부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또 있나요? 둘째는 반복을 통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라라는 건데요.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는 이미 많은 멘토분들이 얘기했고 저 또한 반복을 통해서 수학 실력을 많이 쌓았는데요.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수용체의 수가 증가하게 돼서 잘 안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학습하고 그 학습한 개념을 반복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조금 더 수학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시니까 점점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바로 셋째는 우리가 답지를 최대한 되도록 늦게 보고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는 훈련을 많이 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우리 뇌에서 사고를 관장하는 영역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모의고사를 풀고 난 다음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그리고 더 좋은 풀이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성적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보면서 막 그 뇌를 빨리 쓸수록 문제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또 어려운 문제에 많이 쏟을수록 어떻게 보면 뇌도 점점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 실수하는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겠어요. 네, 실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실수하는 경로를 더 익숙하게끔 그렇게 발달이 된 거거든요. 실수를 안 하도록 좀 유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뇌가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공부가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런 것도 이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될까요? 네, 증명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뭐 하루에 수학을 3시간씩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신경 전달 물질은 분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공부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서 그리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야 그때 공부가 잘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건가요? 네, 기분이 좋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 사고를 담당하는 되뇌 피질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더더 시냅스를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 학습 능력이 더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억지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공부는 전혀 기억에 도움이 안 된다, 방해만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휴식이 잠이 있는데 이리 씨 혹시 밤새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죠? 아, 멍하고 정신이 없죠. 네, 그렇죠. 그 멍한 상태가 바로 우리 뇌 속에서 많은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잠을 잘 때 뇌 척수액이 그런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한번 청소를 싹 하고 나면은 좀 더 빨리 돌아가잖아요. 아, 이해가 쏙 되네. 네, 바로 네. 그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뇌 척수액이 뇌의 노폐물을 제거를 하면은 우리는 좀 더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휴식을 잘 취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 밤새서 벼락치기도 하잖아요. 그 벼락치기를 하는 것도 같은 원리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밤새서 벼락치기를 하면은 머리가 또 멍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밤새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차근차근히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아, 어쩐지 내가 하도 그 벼락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구나. 항상 멍하고 오히려 더 성적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엄청난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수학 공부 비법, 거기다가 컨디션 조절하는 것까지 뇌과학의 영역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수다 그 친구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내가 꼭 알려주고 가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뭔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뇌도 쉽게 생각해서 근육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근육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근육이 발달하듯이 우리 뇌도 많이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더 발달하게 됩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문제를 풀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사고를 더 거듭하게 되면은 똑똑한 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수학이 뇌과학에서 많이 쓰이듯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수학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는 자신이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학을 좀 더 집중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학 얘기 하도 들었더니 제가 오늘 좀 새 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 뇌가 될 정도로 아마 오늘 방송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뇌과학을 통해서 수학 공부 방법을 확실하게 증명해준 우리 안영원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검증하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건 정말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맨날 항상 뭐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증거 있어? 그치. 증거 있냐고. 증거 대봐. 근거가 뭐야? 근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수학을 알려줄게 해서 알려줬던 이 수학 공부법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만 오세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1도 없어. 사실 그 반복적이고 익숙한 일을 할 때 뇌가 좀 빠르고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익히면서 문제를 반복해서 열심히 풀게 되면은 어쨌든 이 개념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효율적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좀 정확한 공부 상황을 좀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학을 알려줄게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뜻깊은 네.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는 뜻깊기도 하고 아이들이 정말 반가워할 만한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휴식과 잠이 얼마나 공부에 중요한지. 부모님들은 그냥 새벽에도 불 켜놓고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서 뿌듯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잠을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좀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뇌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때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창의력도 높아진다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뇌를 좀 휴식하게 해라. 네. 이런 말 꼭 하고 싶습니다. 그냥 무작정 쉬는 건 또 뇌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요. 적절히 쉬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증된 이야기다 이러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당연하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습법에 휴식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신뢰도가 많이 높아져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휴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3시간 게임을 하고 많이 머리를 쉬고 그쵸, 그쵸. 한 20분 공부해볼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잠깐의 심호흡을 하는 것. 이런 것 또한 네, 뇌가 맑아질 수 순간에 또 있죠. 심호흡을 하시네요, 그럼요. 실제로. 네네. 심호흡 말고 그냥 쉬고 싶네요. 심호흡 너무 짧아요, 선생님.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아주 잠깐의 낮잠이어도 네. 한 10분을 자도 뇌가 맑아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러한 휴식들 또 산책한다든지 이런 휴식과 공부를 잘 적절히 섞어서 네. 병행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학 공부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수학을 알려줄게 인기가 더욱더 높아질 것 같고요. 이리 씨는 이제 수학에 그냥 이제 자리를 잘 잡았네요. 맞습니다. 그쵸. 어깨가 힘이 네.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학을 알려줄게에 대한 뭐 불신과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믿고 의심 다 없애버리시고 수학을 알려줄게를 쫙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그리고 휴식도 잘 취하면서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